근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겉으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아, 안 가도 괜찮아, 안 보고 살아도 괜찮아.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262일째 필사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병구님.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병구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만에 제가 다시 새벽 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셔서 일주일 동안 필사를 할 수가 없었고요. 다시 오늘부터 새벽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를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53쪽을 필사하게 됩니다. 잠시 후부터 10분간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여기에 있지 않았다고 이 자리가 굉장히 어색하네요. 자, 40분이 돼서 지금부터 10분간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번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필사한 내용은 이제 박완서 작가님의 그 에세이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새롭게 시작한 내 시계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에세이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박완서 작가님은 친정이 이제 이북에 있게 되죠. 그래서 그 6.25 이후로 가볼 수가 없는 곳으로 되어 있고,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또 시댁은 완전히 서울 토박이 신분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명절이 되면, 설이나 추석이 되면 우리나라도 고향을 찾아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교통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한테는 이제 너무나 큰 명절이고, 그때 이제 대이동이 있죠. 그런데 이북이기 때문에 친정을 갈 수가 없고, 작가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그 표현을 하셨냐면, 자식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생각을 하셨고, 자녀분들한테 그것으로 생색을 내곤 하셨대요. 근데 이제 사실 속마음은 그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그 옛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거지가 있는데, 거지가 남의 집 불타는 걸 보면서 고스하게 구경을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식들한테 하는 소리가, 너희들은 집이 없어. 불날 걱정을 안 해도 좋으니 얼마나 좋으냐. 다 애비덕인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지지 못한 것, 이룰 수 없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념을 하게 되면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잘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바탕에는 그게 있죠. 그러지 않았으면 그 거지 아범도 나에게 집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박완서 작가님도 내가 고향에 갈 수 있다면 힘들어도 갈 텐데 이제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완서 작가님이 고향에 대한 이런 마음이 어머니가 그 고향을 굉장히 그리워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못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쪽에 가가지고 계속 그 고향을 보시면서 이렇게 슬픔을 달래시고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도 이제 박완서 작가님은 지겨워 하시기도 하셨지만 이제 당신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쓰셨냐면 흙에서 난 것들이 그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건 아무도 못 말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우리가 지금 딱 가을이 나무에 막 무성하게 그 잎들이 막 달려 있다가 우수수 막 다 떨어져서 지금은 마른 가지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 겨울이니까 그게 이제 더 앙상하게 말라가겠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슬퍼하기도 하지만 사실 자연의 섭리로 보면 그 나뭇잎들이 떨어져서 결국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그 나무의 거름이 되는 건데 이게 자기의 가족을 찾고 뿌리를 찾고 이런 것들은 본능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실은 나는 괜찮아. 나는 고향 따위는 다 잊었어. 부모 따위는 다 잊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그 내면의 깊은 곳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부모와 가족을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주 저 깊은 곳에. 근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겉으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아. 안 가도 괜찮아. 안 보고 살아도 괜찮아. 하지만 가고 싶고 그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 게 하나둘씩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그런 사정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사실은 되게 싫어하는데 그렇게 겉으로 막 그 속마음하고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저 사람 마음이 저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하고는 다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일주일 동안은 필사를 못 했는데요. 제가 따로 일주일간 할 수 있는 필사를 좀 시간을 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를 조금
원래의 그 진도대로 좀 맞춰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에 그냥 이 에세이를 소개하는 걸로 아마 진행이 되겠네요. 며칠은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희 가족 중에 이제 아픈 분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렇게 아픈 줄을 몰랐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저희 가족도 너무 놀라기도 했고, 이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 누가 대신 아파줄 수가 없다고.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부모님 마음을 이해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도저히 그 아이들이 아플 때 제가 대신 아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그 둘째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입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모세기관지염으로 입원을 해서 이렇게 비닐 천막 같은 곳에 그 아기가 걷지도 못하는 아기가 그 안에서 이제 코줄을 그런 코에 호흡 이런 거를 끼고 그렇게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밤을 새고 잠을 자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랬고 요번에도 제가 병원에서 며칠 간병을 하게 됐는데 그런 일들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주 큰 일이죠. 아주 큰 일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리고 그걸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지? 이런 뭐 원인을 찾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는 맞는데 앞을 보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그 필사를 하지 못하는 동안 그 저녁 때 제가 또 9시에 준필사를 하는데 그 모임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계속 필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그걸 보는데 정말 이게 내가 매일매일 하던 것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거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나고 아주 많은 생각을 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댁내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는 거고, 그리고 건강상에도 이게 건강검진을 계속 하시길 바라고, 저 또한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힘겨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좀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저는 다시 패스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